전국적으로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또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그리고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쭉 같이 보셨습니다만은 정말 비가 많이 왔고요. 네. 지금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좀 주시죠. 전에도 그 설명을 좀 볼 때 좀 네. 안타깝잖아요. 이제 비가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전라남도 보성에는 시간당 58mm 그리고 주로 전라남도에 강한 비구름이 몰고 있는데 예. 어제 이 시간하고 비교를 잠깐 해봤더니 예. 어제는 충남 춘정대라는 곳에 시간당 77mm 정도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약해졌지만 이제 밤부터 비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예. 네, 이 전남과 맞닿아 있는 이 경남 지역 이쪽에도 대피령이 좀 발령된 것 같은데 여기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고 있는 건가요? 경남 지방에 많이 내리던 그 강한 비구름은 조금 이렇게 일자로 있다가 약간 좀 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전북 쪽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서 경남에는 오늘 사실 경남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예. 오후 한 3시쯤인가요? 산청에 101mm의 시간당 101mm의 비가 내렸거든요. 예. 예, 어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춘정대 쪽에 충남에 시간당 77mm면은 사실은 극한호우 기준을 넘는 거거든요. 극한호우의 기준을 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비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 그런 정도의 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이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비가 집중되다가도 좀 약해지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극한호우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극한호우가 이제 1시간에 72mm 이상 되면 극한호우라고 하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 그 극한호우 기준을 넘은 곳이 17곳이나 됩니다. 아, 시도 기준으로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17곳에서는 정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렇게 우리가 피해 그림들을 많이 봤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 이쪽 지역으로도 다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데 그럼 비구름의 범위가 지금 남부지방에 있는데 네. 이게 더 넓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부지방에도 비구름이 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해가 지면 야간이 되면 이제 비구름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좀 소강 상태에 들어있다가 다시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더니 위성 사진을 보면 한반도의 절반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비구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뭐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얼마만큼 비가 오느냐가 중요한데 조금 오늘 밤도 참 상당히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사이에 또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정부도 풍수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네. 중대본 비상 단계를 이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게 2023년 이후 2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그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응 3단계는 가장 강한 단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 주체도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재난 대응이 아닌 조직의 인력과 장비를 가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부 모든 부처는 재난 대응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정부에서의 시달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광역에 걸쳐서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대부분 3분의 2 이상을 덮은 비구름에서 이런 광역의 피해를 지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정부 기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면서 피해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경기 남부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차가 있었고 그 안에 운전자 40대 운전자인가요? 네. 50대 남성의 이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확인한 공식 사망자 집계로 4분 이렇게 되지만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는 한 군데에서의 폭발 화재 건물이 탄다거나 산사태 이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광역적인 지금 재난 사태거든요. 이런 것은 양상이 틀린 것이 우리가 3조 일원이라고 합니다. 자조, 상조, 공조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눈앞에 재난이 닥쳤다고 구조를 요청한다고 경찰, 119 소방대원분들이 예전처럼 빨리 달려올 수가 없어요. 워낙에 광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대비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주변에 자조가 안 되는 분들, 제약자분들에 대한 가족, 지인, 친척, 인근분들의 챙김이 필요하고요. 아하. 그 다음에 예. 공권력이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광역이니까 지금은 위험 상황에 맞닥뜨리면 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대비하시는 국민들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사망자가 지금까지 4명이 나왔고 이재민도 1,000명이 넘게 지금 현재 발생한 상황입니다.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대응도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네, 지금 그 속보로 계속 곳곳에 대피령이 전해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도 있고 또 하천 범람 우려 일부 범람 지역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재난문자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요. 호우 위험 지역 외곽에 계신 분들은 재난 문자가 왔을 때 반드시 지나치지 마시고 문자 내용 전체를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신 분들과 그 인척들 항상 연락을 하고 계시고 또 시골에 노인분들 많이 계시면 대피 명령이 내렸으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많은 인명 피해가 냈을 때 대피 명령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 왔는데 대피 명령을 내렸으면 그 정부 시민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방송을 했다고 명령이 끝난 게 아니고요. 예.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가서 모시고 나와야지 대피 명령이 완수가 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요. 주민분들이 또 역시 호의적으로 따라주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홀로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충청권에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많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하는 뭐 그런 비라고 들었는데 특히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걸로 뚫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길이 뚫린 것도 뚫린 거지만 그 밑에 그러니까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게 어떤 장벽 같은 게 쳐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남쪽에 있는 건조한 공기가 벽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발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200만 만에 뭐 이런 호우라는 게 사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최근 이런 그 지구가 변하면 지구가 더워지면서 재난 상황이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도래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1.5도, 뭐 1.2도까지 맞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도만 올라가도 수증기 양이 7% 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럼 예. 이 수증기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공교롭게도 이것이 충청 지방으로 몰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주 적당한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록을 보면 서산에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가 519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내린 비로는 참 미래적인데 우리 그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가장 비가 많이 온 기록을 보면 2002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강릉에 870mm의 비가 왔거든요. 며칠 사이에요? 하루에. 하루에요? 예. 근데 이제 장흥에도 500mm 이상의 비가 온 적이 있고 부여에도 500mm 이상의 비가 온 적이 있는데 이 상황이 다 태풍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굉장히 아주 뭐 그 자체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대비하기 힘든 기상 상황인데 이제 태풍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일상적인 일상적인 비구름이, 비처럼 예.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쏟아지는 비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제 사실 저도 뭐 이 그림을 많이 봤지만 제가 보면서도 이게 어제 예보는 200mm 이상이 나왔었는데 밤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까? 뭐 구름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발달하기 시작한 비가 특히 서산 같은 경우에 새벽에 3시간 동안 한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으니까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재난 상황이 이제는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하나의 징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태풍의 위력에 준하는 정도의 비가 이렇게 단시간에 충청 그렇죠. 지방에 집중됐던 드문 일이긴 거군요. 한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년 만에 한 번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난급의 폭우 상황에 긴급 재난 문자도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 꼭 그냥 넘기지 말라고 조금 전에도 교수님이 당부하셨는데 한 번 더 행동 요령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난 문자에 대한 상황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실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나 빨리 신속한 구조가 필요할 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특히 기상재난 같은 경우에 재난문자를 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국민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한계점 이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문자, 특히 기상재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왔을 때는 문자 내용을 찬찬히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예. 그리고 계신 곳이 그 인근인지 위험인지 혹시 또 친척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그쪽에 계신지 예.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예. 연락을 하시고 선제 이동을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안전한 곳으로 먼저 이동하신다는 것은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위험한 누구의 생명을 구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문자에 적극 따라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호우 상황과는 별도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오늘 밤 9시 10분쯤이었고요. 1시간도 채 안 된 상황인데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영상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 아파트 1층 필로티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예. 소방당국이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과 함께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예. 이 차량이 폭발하면서 연소돼서 이 확대 그래서 화재가 지금 확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조금 공동주택 더, 주차장이라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이어서 그리고 이제 차량이 폭발과 함께 연소가 확대되고 있다고 그래서 피해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한 번만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저 상황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화면 영상에서 예. 짧은 영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필로티란 단어가 조금 전에 보였고 아파트 구조상 구축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으로 보입니다. 대응 2단계라고 하면 시군구 단위의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을 때 우리 소방서에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아하. 그러면 인근 5개 이상의 시군구 소방서에서 소방력을 모아달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대응 때문에 2단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차량 한 대가 전소되는 과정에서는 2단계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확대가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 2단계를 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또 해당 지역 저쪽 지역이 이제 그 1기, 2기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좀 주차 밀도가 높습니다. 이중 주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 구제된 위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이 보이시면은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내 계단 저 사망 사례가 최근에는 무조건 대피하지 말라는 거고요. 예.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상황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찬 계단으로 일부러 피난을 하시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내 문 앞까지 연기가 나는 것이 오염이 없다면 일단 추이를 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문 같은 거 닫으셔가지고 연기 오염도 막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네. 굉장히 큰 화재 같고요.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저희가 폭우 상황에서 이제 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경기도에서 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차를 운전하다가 뭐 갑작스럽게 붕괴를 하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거든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좀 예방을 하거나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좀 해당 사고가 좀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히 조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비가 와서 도로가 균열이 됐고 그리고 집안 붕괴로 무너졌다까지는 사고의 원인이 되겠지만 네. 재난 대응 측면에서는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 없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해당 운전자께서는 그 높은 부분의 도로를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회 지시를 명확히 따라서 우회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거기다가 붕괴가 제보 영상을 보면 지금 영상을 보시면 10m 높이의 축대가 이렇게 붕괴가 됐는데 지금 저 흰 차량 앞에가 이제 사망자가 계셨던 차량인데 네. 지금 가운데 세로로 서 있는 콘크리트 벽이 서 있죠. 예. 저 벽이 바로 그 7m 위에 있는 3m 높이의 2차 옹벽입니다. 그러니까 보강토 옹벽이죠. 저 높이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예. 옆으로 배가 부르듯이 밑에가 무너지기 밀려나간 시작하고 거네요. 그렇죠. 밀려나오기 시작하는 데다가 저 가운데 서 있는 저 옹벽이 그 높이 7m 높이에 있던 옹벽이 그대로 부러지면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짧은 수초의 시간에 저렇게 긴박한 사고가 났는데요. 딱 저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단 고립된 상태에서는
차량이 붕괴되거나 어떤 산사태 고립된 상태에서는 일단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빨리 밖으로 구조 요청하시는 게 중요하고 빈 공간을 찾아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 이전에 사실은 사망 생존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예방이나 대응에 대한 부분이 좀 지자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네, 보입니다.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네, 다시 매우 한번 생각해 보게 중요합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특히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늘 또 충청권에 다시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얼마나 많이 더 내릴까요? 지금 좀 전에도 뭐 태풍이 올 때처럼 비가 많이 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인데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비가 오늘 밤과 내일은 좀 주로 충청과 이 경기 남부 이쪽으로 비가 한 차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남부 지방에 지금 강하게 내리는 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남부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히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입니다. 이쪽은 400mm 정도의 비가 더 언제까지요? 앞으로 모레 오전까지. 모레 오전까지요? 그리고 충청 지방에도 200에서 300mm 정도. 네. 충청이 지금 서산에 500mm가 왔는데 만약에 300mm 비가 그곳에 다시 온다면 800mm가 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200mm 좀 넘는데 어. 1년 3분의 강수량의 2가 3분의 2가 뭐 네네. 2, 3일 며칠 사이에 사이에. 쏟아지는 셈이라서 이거는 뭐 그 재난을 크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서 경기 남부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0mm 이상의 큰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비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프하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멈춰서 계속 그 자리에 비를 뿌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특히 야간이 되면 비가 강해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 야간이 되면 비가 강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하층에 한 1km 정도 높이에 강한 바람들이 남쪽에서 불게 되면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게 되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걸 하층 제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호우가 한 90%가 이런 기전으로 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그 어떤 수증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밤에는 낮에는 이게 뭐 그 공기가 덮여지면서 좀 이렇게 막 방어막이 조금 생긴다고 하면 밤에는 이게 좀 내려가거든요. 이제 해가 지면서 온도가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런 온도가 건가요? 내려가게 되면 그대로 다 수증기가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그렇군요.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밤에 그 기온이 떨어지면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불안정이 심해진다는 건 결국은 큰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큰 구름이 만들어지면 구름이 크니까 물의 양도 많겠죠. 비가 네. 많이 오고요. 또 큰 구름이 만들어지면 전기가 분리가 돼요. 전기가 분리가 되면 천둥, 번개, 낙뢰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밤에 야행성으로 오는 호우가 오늘 밤에도 물론 전국적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중부와 남부 모두 다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듣는 와중에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 관련 속보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전신 화상이 1명이고요. 경상 2명. 네. 이게 이제 추가로 된 거니까 3명은 심정지고요. 네. 또 이제 그 부상 당하신 분들은 전신 화상에 1명, 경상에 2명 이렇게까지 네, 이 집계가 경상 되고 두 있네요. 분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소방당국에서는 고립 신고가 다수 접수돼 있어서 인명 대피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되었고 관련한 소식은 계속해서 또 들어오는 네.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모습 보니까 우산들을 다 쓰고 계신데 일단 저기도 이제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화재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광주 전남 지역, 특히 이제 광주 많이 비가 와가지고 도로에 물이 쌓여 있고 그 가운데로 이제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상황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도로는 차가 안전하게 다니는 통로고요. 차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동수단이죠. 네.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순간에서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침수 상황에서는요. 그 한계점, 먼저 시작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계점에서는 30cm를 기억해 주시고 시작점에서는 침수를 유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네. 도로가 침수된다는 것은 벌써 그 도로가 배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인도와 보도, 보차도, 차도와 보도를 예. 경계석이 쭉 있잖아요. 그쵸. 높이가 한 뼘 정도 되는데 그 20cm 정도 높이의 경계석에 물이 찬다면 그 도로는 배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흙탕물 밑으로 차량이 갑자기 함몰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도로는 진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30cm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30cm 이상 물이 높아져서 차량 바퀴가 절반 이상 차게 되면 차체 밑에 바퀴가 있고 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차가 뜨게 됩니다. 차량으로 제어할 수가 없게 되고요. 안 뜨더라도 배기구를 통해서 엔진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 시동은 꺼지게 되겠죠. 그때부터 사람은 고립이 됩니다. 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차 바퀴의 중간 이상, 반 이상이라는 네, 말씀이죠? 최소 중간 정도가 되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바퀴가 차체하고 거의 수평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차체가 마음대로 유동할 수 있고 그리고 고립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30cm. 그러니까 물에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을 때 물 바깥과 안의 수위 차이가 30cm 이상이 되면 성인 남성이 문을 열기도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갑자기 계곡에서 물이 불어오는 건너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건너지 말아야겠지만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막힌 창문이랑 창문을 깨고 네네. 아니면 부득이하면 천천히 물이 차올라서 문이 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돼요. 또 거기다가 차를 놔두고 이동하실 때도 갑자기 흐르는 물살은 3cm 이상 깊이만 되는 물살도 성인 남성이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요. 매우 낮은 높이라고 생각되지만 네. 이 수치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 한계점 이전에 다다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높이는 뭐 전기차나 일반 차량 차종별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큰 차이는 없고요. 전기차는 시동은 꺼지진 않지만 전기장치 또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지하 주차장 이용도 마찬가지로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이제 뭐 예보가 된 곳에서는 다른 쪽으로 차를 뭐 대피시켜서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중턱에 있는 주택가의 지하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림동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서도 교훈을 얻는다면 그 지대 자체가 저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자체가 반지하였고요. 그래서 갑자기 주변에서 물이 많이 내리는 상황도 지금 현재도 오늘 밤 내일까지 많은 폭우, 모레까지 비가 예상되지만요. 상식적으로 그 물은 우리 한반도 대륙에 뿌려지는 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땅속으로 또 대부분은 바다로 흘러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서는 또 피해가 비가 그쳐도 맑아도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침수 같은 경우도 당장은 제일 저지대 상수 침수 지역에서는 당연히 배수펌프, 차수판, 주민 홍보, 차량 이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보다 낮은 주택에서는 또 안타까운 사망 사고들이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라도 물길이 까지고 땅꺼짐이 생기고 물길이 바뀌어서 침수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호우 경보 지역이 주로 이제 전남 지역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비가 더 많이 이제 현재 호우주의보와 경보 지역을 보면 우리 한반도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강원도의 절반 동쪽 예. 그리고 경상북도의 아주 일부 동해안만 빼고는 전부적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우주의보와 경보는 비가 많이 오니까 주의해라. 경보는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국이 비 상황으로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보로는 오늘 밤에 이제 충청과 경기 남부 지방에 주로 비가 오고 예. 그다음 내일은 이제 좀 더 내려가서 남부 지방에 비가 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밤에 이 어떤 뭐랄까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확률적으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는 조금 남쪽에 더 많은 비가 네네.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어제 새벽처럼 극한 호우가 2-3시간 이어지는 곳이 생기면 그러면 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밤에서 내일 그리고 모레 오전까지는 비에 대한 대비를 결코 늦추셔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예상 못한 지역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왔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주의 깊게 오늘 밤 상황을 그러니까 지켜보셔야 뭐 비가 될 것 그쳤다고 해서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네네.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그리고 백승주 열린사회부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